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끝에 1990년도에 디아블로가 드디어 나오죠. 디아블로는 역시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2의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아블로부터는 익숙할 거예요. 네, 익숙하죠. 예, 뭐 서태지도 사고 그다음에 박상민도 또 한정판 보라색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것도 구입하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근데 디아블로가 이제 크라이슬러 산하에서 나왔다가 1994년도에 그 인도네시아의 메가테크라고 자동차가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 잠깐 또 인수가 돼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디 산하에 둬요. 그러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체계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아블로 후속으로 나온 게 무르시엘라고입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박쥐라는 뜻이고 굉장히 용맹한 소의 이름을 딴 차인데 이 무르시엘라고서부터 람보르기니가 불같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슈퍼카스럽고, 네. 이 얘기를 또 해야죠. 이 슈퍼카 하면 그 시저도, 쿤타치에서 그 시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시저도가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잖아요. 걸링도어 있고, 시저도어 있는데, 걸링도어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어낸 거고, 시저도어는 람보르기니가 최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전에는 다 이제 옆으로 열거나, 아니면 걸링. 그런데 이제 이 시저도어를 왜 만들었냐면, 쿤타치가 이 후방 시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창문도 작고 리어 스포일러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후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도어를 열고 이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뒤를 보면서 해야 됐거든요. 실제로 엔지니어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래요.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시저도어가 위로 열리니까 뒤집어지면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였어요.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벤타도르는 이렇게 열리지 않고 옆으로 열립니다. 사람 나갈 틈이 있게. 나갈 틈이 있게. 무르시엘라고까지는 이제 그게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무르시엘라고까지도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 시절서부터 차근차근히 개발이 된 거면 모르는데 이 크라이슬러에서 뭐 또 인도네시아 거쳐서 오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좋은 설계가 적용이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 아우디가 람보르기니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던 모델이 2003년도에 출시 예정인 까야르도였거든요. 까야르도를 출시를 할 거고 얘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무르시엘라고는 플래그십으로서 그냥 GT 성향으로 내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쿤타치 시절서부터 73년서부터 쓴 엔진이 2001년까지 진짜 사골 중에 이런 사골이 없는 거지. 카브레타 엔진을 MPI로 바꿨다가 이걸 또 그냥 그냥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소호흡기에 막 줄줄이 달아가지고 연명을 하다가 이제 아벤타도르 때 야, 다 백지화하고 다시 개발을 해. 그러니까 무르시엘라고까지는 차가 사실은 형편없었어. 또 공력 특성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막 650마력까지 막 나오고 그랬어요. LP650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뉴르부르클링 노르트 술라이페 기록이 7분 50초예요. 이 혼다 CB갈이 7분 43초야. 그 다음에 그 메간 트로피 R이 7분 40초예요. 이 모델들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아벤타도르 중에서 그 SVJ 이게 뭐냐면은 그 슈퍼벨로체 요타라는 건데 그 람보르기니에 붙는 그 슈퍼벨로체가 이게 슈퍼패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페라리로 말하면 슈퍼패스트, 그러니까 겁나 빨라 이런 뜻이고 그 조타라고 많이 읽는데 A가 요로 발음이 되거든. 이오타니까. 그래서 요거는 레이싱 버전을 그냥 양산으로 만든 버전이라서 극강해. 코르사 형태 그런 모델이라 요 모델이 들어가가지고 6분 40초대, 6분 48초인가요? 47초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1분 이상을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시엘라하고 지금 아벤타도르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르시엘라고가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나름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람보르기니를 불같이 일으킨 모델이 까야르도 2003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초대박을 친 거예요. 이거는 아우디 작품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델이 초대박을 치고 이 모델을 베이스로 나온 게 아우디 R8. 네. 그런데 이제 무르시엘라고까지만 해도 그다지 람보르기니에서 뭐 슈퍼카의 대명사다, 페라리를 능가하는 차다라는 평가를 못 들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아벤타도르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벤타도르는 어떤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냐면 이 무르시엘라고에서 이제 2007년도에 컨셉트카를 하나 했는데 레벤톤이라고. 레벤톤이 그 F-22 랩터의 디자인을 그 앞에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초음속을 돌파했을 때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인데 그걸 앞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투기와 같이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제를 많이 끌었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뒤에 리어 램프가 이제 화살표. 그게 이제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람보르기니가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한정판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레벤톤도 한 출시할 때만 한 20억 정도 됐고 또 그 컨셉트카 중에서 아벤타도르 컨셉트카 중에 베네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노가 유일하게 그 쿤타치랑 같이 그 투 이름이 사용이 되지 않은 그 무슨 말이냐면 독극물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막 엄청나죠. 엘러멘트. 예, 그 컨셉트카도 이게 제6원소라 그래서 제6원소가 그 카본으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차는 카본으로 아예 떡칠을 해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소 이름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요런 한정판을 날 때마다 고객 관리를 못 하는 거야. 페라리처럼 야 기통수 해가지고 총 뭐 한 30기통 못 사면 한정판 못 사. 그리고 또 너희들 돈이 있다고 사는 거 아니야. 포인트 쌓아야 우리가 뽑아줘야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이 가격이 오르는데 람보르기니 한정판은 그냥 돈 들고 가서 주세요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없고 항상 쪼들려서 이리저리 팔려나가던 신세였기 때문에 돈만 주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의 왕입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페라리는 그런 게 어딨어.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랑 비슷하게 연 7,000대, 8,000대 밖에 못 팔지만 자존심이 뭐 우리가 세계 탑이다. 이런 주의인데 한정판을 살라고 괜히 자기는 관심 없는 딴 걸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포인트 쌓으려고. 포인트 쌓으려고. 근데 람보르기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한정판 가격들이 다 형편없어. 페라리는 막 100억대 넘어가는, 막 300억대 넘어가는 한정판들, 뭐 희귀한 모델들이 있는데 람보르기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의 약점인데 어쨌든 아벤타도르가 이게 아주 뭐 극적인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없어서 못 사는 정도의 디자인이 뭐 정말 화려해졌죠.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이제 가야르도 단종되고 나서 우라칸이 나와요. 우라칸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이제 람보르기니가 불같이 살아나죠. 그리고 아벤타도르가 그 무르시엘라고까지만 해도 그 페라리의 V12를 람보르기니가 앞지르지 못했는데 아벤타도르 이후에는 페라리가 V12에서는 완벽하게 람보르기니의 무릎을 꿇었죠. V8, 458, 488, 그 다음에 그 튜리비토로 이어지는 그 라인업은 짱짱한데, 페라리가. V12 뭐, 슈퍼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은 거의 뭐 람보르기니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제 우라칸이 또 나왔는데, 이제 우라칸의 이게 또 주행 성능 자체가 또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물론 아벤타도르부터 이 밸런스가 워낙 좋아졌어요. 그리고 보통 서스펜션을 이제 직립으로 양산차들을 하는데 얘는 수평, 가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푸시로드 방식으로 이게 F1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레이스카에서 좀 쓰는 거죠. 이게 포뮬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횡지를 잘 버텨요. 이러다 보니까 뉴르bur그링 기록이 말도 못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뭐 1분 이상 당겨버리고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그 IMU를 전자적으로 바로 그 플립에 연결을 해서 플립을 500ml초로 작동을 시키는 이런 공력 성능까지 갖추니까 퍼포먼트가 한때 1분 52초, 6분 52초인가요? 네,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을 아벤타도르가 다시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르쉐 GT2 RS 버전이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깼다가 다시 아벤타도르가 경신을 했는데 사실 그 기록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뉴르부르크링이 공사를 했어요. 경사를 좀 완만하게 다듬었어요. 왜냐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그럼 서킷이 달라진 거네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뉴르부르크링 기록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이전 기록하고 공사 이후의 기록이 별 의미가 없어져서 아벤타도르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아벤타도르도 그렇고 뭐 우라칸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이 폭스바겐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뉴르부르크링 기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냐 이거. 지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해놓고 인터뷰할 때도 우라칸 퍼포먼트가 이제 기록을 세웠을 때 그 포르쉐 그 CEO에게 야 이 기록 사실이냐? 그럴 때
또 포르쉐 CEO가 뭐 사실이겠지 하고서 또 밀어주고 자기들끼리 품앗이하는 것 같아. 그러네. 그것도 지들이 깨고 지들이 갱신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야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을 본 귀여운 우리 비엄만 형님이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걸 받아서 네티즌들은 뭔 헛소리야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르브르클링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도 이제는 공신력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라칸 퍼포먼테가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우라칸이 지금도 우라칸은 인기가 많아요. 네. 대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슈퍼카만 팔아가지고는 이게 영업이 안 돼요. 슈퍼카 브랜드는. 그러니까 포르쉐도 911로 망해가던 걸 그 박스터가 살렸고 그러고 나서도 망해가는 걸 카이엔이 살리고. 결정적으로 살렸어요. 그리고 파나메라 그리고 마칸 그것 때문에 지금 불같이 일어났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뻘짓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바람에 원래는 포르쉐가 원래 그 집안이 그 집안인데 폭스바겐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인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 SUV가 답이구나. 람보르기니도 우르스를 냈어요. 20년 전에 그 뻘짓을 LM 002로 했다가 아 이거 안 될 텐데 하고 했는데 람보르기니는 누가 있어요? 든든한 폭스바겐 아우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폭스바겐에서 투아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얼마나 잘 쓰고 있냐면 Q7에 갖다 주고 있지, 까이엔에 갖다 주고 있지, 아주 그냥 뜯고 막 즐기고 막 이거 가지고 온갖 명찰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옷 갈아입고 이름 바꾸고. 네. 약간 포장해가지고 얘는 Q7이야 그러면 오 하고 막 사. 그걸 더 이쁘게 만져 카이엔이야 그러면 오 하고 막 사. 다 다른 차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차야. 좀 더 고급형이 Q7이고 그 Q7에 좀 더 고급형이 네. 카이엔이고 그 카이엔에 좀 더 고급형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맛이나 감성은 좀 다르죠. 근데 네. 내부적으로 쓰여 있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얘의 베이스는 Q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Q7의 기술, Q7의 부품, Q7의 그 하부 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왔고 엔진도 아우디의 4.0 TFSI 엔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650마력으로 튜닝을 한 거죠. 트윈 터보 걸어서. 그렇게 해서 얘를 딱 냈는데 역시나 SUV가 진리였던 거예요. 지금 8,000대 정도를 파는데 그 중에 60% 5,000대가 얘야. 판매량에. 그리고 얘는 대기가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네, 1년 6개월이. 원래는 3,000대만 1년에 생산한다 그랬는데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참 뒤야. 그래서 우리나라 물량이 굉장히 딸려요. 지금 람보르기니 그 딜러가 이 우르스 때문에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 고객님, 취소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왜냐면 많이 대기가 남은 고객에게 차 한 대 나왔는데 그치. 이거 사실랍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좀 감사 표시로 얼마 더 이게 되거든.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람보르기니의 견인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Q7 베이스긴 한데 람보르기니의 특유의 유전자 DNA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그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이 엄청나요. 7분 50초가 안 돼. 7분 47초? 근데 무르시엘라고의 노르트 슐라이프 기록이 7분 50초예요. 얘가 무르시엘라고보다 빨라. 그러니까 SUV가 스포츠카보다 빠른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람보르기니의 슈퍼 SUV라는 이미지를 심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람보르기니에서 출시한 차들 중에서 과거에 뭐 이슬레로라든지 에스파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차들이었으니까 또 람보르기니에서 V8도 좀 냈었어요. 그래서 우라코 같은 모델들이 그런 모델인데 그런 모델들은 좀 저렴했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2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람보르기니인 거죠. 그러니까 그 페라리도 캘리포니아가 인기 있었던 게 저렴한 네. 너도 페라리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렴했는데 얘는 지금의 시기에 맞는 컨셉은 SUV인데 2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보통 2억 6천만 원에 그대로 출고하는 사람들은 없고 가장 인기 있게 뽑는 게 3억에서 3억 2천 사이랍니다. 차주분도 한 3억 3천 정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람보르기니가 오늘날에까지 이르렀고 이 빈켈만이 람보르기니를 불같이 이렇게 아벤타도르, 우라칸, 우르스를 기획한 람보르기니의
원래는 이제 이 피아트에 있다가 폭스바겐 그리고 나서 이제 람보르기니 CEO가 돼서 아벤타도르, 우라칸, 빈켈만. 그래서 우라칸까지 내놓고 나니까 이 람보르기니가 막 전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우르스까지 만들어 놨으니 거의 뭐 람보르기니 영웅이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 부가티로 가 있어요. 부가티로 가가지고 지금 부가티에서 뭘 기획하고 있냐면 SUV로 우르스로 지금 엄청나게 재미 보고 있으니까 부가티에서도 곧 SUV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순수 전기차로 해서 리막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전기 SUV가 부가티에서 나올 겁니다. 엄청난 차가. 그 제네시스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물밑 작업으로 다. 그 다음에 프로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라리도 열받았어. 자극을 받은 거야. 절대로 안 맞는다 그랬거든. 절대로 CEO가 이 페라리 같은 그 모터스포츠의 진골은 SUV 같은 차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차야. 이게 스포츠카 말도 안 돼.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까이엔에 비해서 우르스까지 대박을 치니까 그래 우리도 난다. 그래서 이름을 프로산계. 한국말로는 웃긴데 이 프로산계라는 말이 그 종마라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3.9리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 3개 넣어가지고 이것도 한 700, 800마력으로 해서 곧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에스턴 마틴에서도 지금 SUV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벤테이가가 얼마 전에 얘한테 최고속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벤테이가 스피드를 만들어서 또 기록을 깼단 말이에요. 1km 더 빨라. 얘가 305km인데 306km를 해서. 그러니까 슈퍼카 브랜드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재미를 보는 것도 있고. 람보르기니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라리랑 지금 사실 람보르기니의 영향력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라리는 전통적으로 스포츠카에 대한 명각이나 그리고 페라리는 모델들이 많아요. 막 너무 많아. 한 10가지 정도 돼요. 모델만 해도. 근데 람보르기니는 몇 개 없어요. 딱 3개. 아벤타도르, 그 다음에 우라칸, 우르스예요. 근데 이제 세 모델 가운데서 뭐 슈퍼벨로체 요타, 뭐 에보, 막 다양한 가지치기, 로드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람보르기니의 부흥을 이끌고 있고 현재 람보르기니를 사는 우르스의 고객이 70%가 람보르기니 처음 사는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UV고 불편하지 않으면서 멋도 있는 그리고 슈퍼카로서의 DNA도 가지고 있는 차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야죠. 우라칸으로 갔다가 뭐 이제 또 글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슈퍼카에서 만들어낸 SUV, 슈퍼 SUV 요게 투아렉 베이스고 Q7의 거의 대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차와 성격이 또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사용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구성들을 통해서 어떤 점이 슈퍼카다운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리 차력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